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단 바둑 좀 쉽게 이기기를 다시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5단, 7단 많이 보셨으니까 좀 저단진에서 쉽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아는 수를 두는 거. 협공 정석을 안다면 협공 정석을 두고, 날일자 전개 받아주는, 날일자로 받아주는 정석을 안다면 날일자로 받아주고, 가장 간명한 정석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쪽을 걸칠 수도 있고, 이쪽을 걸칠 수도 있고, 이쪽을 걸칠 수도 있고, 아니면 굳힐 수도 있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같이 나도 큰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쪽을 걸치고 받아줄 때 이쪽을 이제 벌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을 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할 수도 있고, 나는 좀 큰 모양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쪽이 커지면 안 되니까 이쪽을 이제 걸치거나 갈라치거나 할 수 있겠죠. 가장 보통은 이제 걸쳐서 두는 겁니다. 이 X자로 붙이셨네요. 빠져주고. 그렇죠. 이쪽이 높으니까 지금 높게 둬서 이쪽의 모양을 흙이 키우겠다는 의미죠. 그럼 100은 2립 3전입니다. 1립 2전, 2립 3전. 2립 3전. 이건 높게 둘 수도 있고 낮게 둘 수도 있어요. 상대도 걸쳐왔네요. 받아줄 수도 있고, 여기도 낮은데 여기도 낮은 게 좀 싫다 하면 높게 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협공을 할 수도 있죠. 협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협공을 한다면 그렇죠. 3-3을 파는 게 가장 기본 정석이죠. 아주 기본 정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걸칠 수도 있고 이쪽에서 걸칠 수도 있고 둘 중 한 곳을 걸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쪽이 좀 더 넓으니까 이쪽에서 걸쳐가도록 할게요. 눈목자로 받으셨네요. 보통은 날일자로 받는데 이건 취향인 것 같습니다. 눈목자로 뒀다면 달리는 것보다는 3-3을 침입하는 게 좋습니다. 막으면 밀어서 빠져주겠죠. 그러면 하나 더 밀어서 막아주면 젖히고 이어서 여기를 미셨네요. 당장 끊어갈 수도 있는데 끊어가서 여길 맞고 시작하는 싸움보다는 하나 늘어서 이어준다면 있겠죠? 있지 않네요. 이거는 조금 무리수입니다. 아직 흑돌이 좀 약한 상황이에요. 좀 변쪽도 100이 미리 와 있고 해서 약한 상황인데 내 돌을 좀 지키지 않고 들어오는 좀 무리스러운 수예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내 돌의 안위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투를 걸어가는 건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이게 자연사할 수가 있거든요. 내 돌의 안위가 먼저다. 지금 보시면 저는 다 이쪽 다 안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죠. 가볍게 한 칸 띄어서 이쪽 돌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이 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젖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젖힐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젖혀주겠습니다. 빠지겠죠. 계속 힘차게 밀어가서 뛰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이쪽 돌을 압박을 했더니
이 돌이 좀 외로워졌죠. 외로워져서 지금 흑이 또 급하게 이 돌을 이제 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돌을 압박해 가면 돼요. 사실 이 수로는 이쪽을 받아줘야 좀 얘네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두 점머리를 맞으면 얘네가 너무 약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살려고 이제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계속 두 점머리를 때려갈까요? 모양은 때려가는 게 맞는데 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뭐랄까 움츠러들었죠. 백은 자연스럽게 약한 돌을 이제 압박해 갔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쪽 돌과 호응해서 봉쇄가 된 모양이 됐어요. 굉장히 백이 두터운 상황입니다. 이어주고, 이거는 호구 치는 게 좀 더 나았던 것 같네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빠져서 단수를 하나 치도록 할게요. 패로 버텨왔죠. 그러면 지금 대마패가 난 상황이에요. 물론 따면 뭐 한 칸 뛰거나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받아주죠. 이렇게 되면 흑이 만약에 이걸 잡는다 해도 백이 이제 큰 대가를 뭐 두 수를 두면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 어디를 둬야 좀 큰 대가를 3-3 정도 들어갈까요? 때리긴 했지만 지금 여기가 워낙 커서 이거에 상응하는 크기입니다. 너무 크죠? 이쪽도 두텁게 막혀 있고 굉장히 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쪽을 이제 흑이 빠진 거는 뭐 지금은 너무 이른데 백이 맞게 되면 여길 들어와야 되는데 따먹고 이을 때 젖히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더 가일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돌을 이제 무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돌을 공격하기 전에 좀 무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 들여다봐 놨고 이제 자연스럽게 요렇게 들여다봐져 있으니까 뭐 이쪽에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 가서 좀 이쪽에 좀 안위를 또 보는 거죠. 이것도 그냥 가차 없이 들여다봅니다. 무겁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리고 뭐 이렇게 덮어 씌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나 지금 이쪽에 약점이 있죠. 그러면 약점을 먼저 보강해 줍니다. 이렇게 사실 약점을 보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넘지는 못하게 해주고 도망가야겠죠. 그러면 뭐 머리를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흑이 자연스럽게 한 칸을 뛰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돌과 상대 돌이 서로 한 칸을 뛸 수 있는 모양은 언제나 급소입니다. 그럼 흑도 뭐 뛰어나가거나 입구자로 나가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뛰어나가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이 좀 뭐 백이 끼어 있고 끊어갈 수도 있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다양한 수단이 있구나 정도만 해두시고 이제 손 빼고 다른 곳에서 싸움을 걸어갑니다. 이게 왜 좀 골치가 아프냐면 흑은 이제 이 곤마가 하나 걸려 있죠. 이쪽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곤마가 신경 쓰여서 전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쪽으로 나오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 곤마를 버리면서까지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조금 무리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날일자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서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강력하게 갈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지금 뭔가 연결될 것 같으니까 밀고 나갈게요.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기만 해도 굉장히 흙이 괴롭습니다. 찢어졌죠 일단 또 돌이. 그렇다고 지금 이 돌이 아직도 완생이 아니죠. 아직도 완생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도만 밀어놓고 이쪽을 행마해 나가야죠. 뭐 나갈 수도 있지만 붙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대면 이쪽 돌에 기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세로 반발을 했는데 지금도 바로 젖힐 수도 있어요. 바로 젖힐 수도 있는데 역시나 약간 이쪽을 막히면 연결되는 느낌을 살짝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밀어갑니다. 연결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흙은 받아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쪽이 전부 다 백선수라는 거예요. 엄청 두텁죠. 당장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쪽에서 좀 한눈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 끼워줄게요. 그러면 막아야겠죠. 안 막나요? 막아야겠죠. 그럼 이어서 이제 한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쪽 그냥 다 선수예요. 다 선수. 하지만 이쪽을 당장 역시나 하지 않고 일단 이 돌에 좀 안위를 살피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고 젖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받았는데 스스로 두점머리를 맞은 모습이죠.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아요. 편안하게 막아주고 이쪽을 젖히던 이쪽을 젖히던 이쪽을 젖히면 뭐 쉽게는 빠져줄 수도 있지만 역시나 이쪽 대마와의 연결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끊어가겠습니다. 이거 빠질 수도 있네요. 사실 빠지면은 흙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수를 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단수를 치는 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치겠죠. 사실 빠지는 수를 상대가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알기 쉽게 치고 따고 있고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뒀어도 돌이 찢어졌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어주고 이쪽으로 막으면 단수를 하나 치고 수를 조여가고 이쪽으로 막으면 축이죠. 그래서 이쪽을 막았는데 이쪽을 단수를 친다면 여길 받을 수가 없죠. 넉점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칸을 뛰거나 아래쪽으로 뛰거나 위로 뛰거나 이것도 안 되는 수죠. 지금 당장 수를 조여가면 됩니다. 나도 막아서 이 회돌이 모양이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끊고 돌려치면 딸 때 위로 친다. 하지만 끊고 돌릴 때 백이 이쪽으로 나가죠. 그럼 패로 밖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쳐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가면 사실상 5점이 죽었습니다. 회돌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분노했죠. 분노해서 지금 바둑은 이제 큰일 났다. 뭔가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늘어주면은 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도록 할게요. 막아서 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회는 아니에요. 이걸 빠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 뭐 설령 이 돌이 죽는다고 해도 여기가 여기가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 돌이 죽어서는 승패가 바뀌지 않는데 이걸 자칫해서 빠졌다가는 이쪽이 끊겨서 이렇게 죽으면 역전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냥 막아서 가장 큰 위험이더라도 이 돌까지밖에 죽지 않으니까 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쭉 붙여가서 계속 이쪽 큰 대마를 노리도록 할게요.
계속 큰 대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죽은 모습이에요. 이걸 나가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전체의 대마를 잡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활용당하는 것보다 이쪽이 이어져서 여기가 공배가 채워지는 게 더 싫다고 생각하고 5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이 선수죠. 백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도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퇴로 차단만 하면 돼요. 퇴로 차단. 퇴로 차단을 하면 뭐 이렇게 둬도 그냥 퇴로 차단만 맞겠죠. 그러면 따내서 이런 거 따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뿌리를 따내는 게 좋아요. 뿌리를 따내야 이쪽이 좀 더 확실하게 들으니까. 붙여왔는데 젖히면 또 이렇게 젖히셨네요. 그냥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때리면 됩니다. 호구 쳐서 자세를 잡았죠. 사실 지금 잡으러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뭐 이쪽에서도 한 집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쪽에서 집이 나는 상황도 아니죠. 하나 들여다봐 놓고 이제 귀를 막아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하나 들여다봐 놔서 지금 이쪽을 쳐도 이렇게 막으면 되죠. 일로 단수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은 단수를 치도록 할게요. 패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흑에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지금 백은 이 돌을 잡으러 가는 팩감이 무한대죠. 아무데나 둬도 사실 팩감이 아니라 그냥 잡으러 가면 지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쪽 먼저 손보도록 할게요. 선수죠. 그러면 흑이 이걸 그래도 있는 팩감을 사용하시네요. 사실 이걸 들여다본 이유는 이 있는 팩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둔 건데 사용하시네요. 조금 고민입니다. 그냥 단수 쳐서 뚫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쪽으로 쳐서 일로 이어줄게요. 최대한 깨끗하게 두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을 이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알기 쉽게 한 칸만 뛰겠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죠. 여기 지금 받아주다가는 계속 패가 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받아주긴 하시네요. 그러면 뭐 계속 둬도 되지만 그냥 계속 다 패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려내도록 할게요. 흑은 지금 이제 이 돌이 살리려고 하는 팩감도 마땅치 않고 뭐 이런 거 두면 사실 다 손해인데 지금 뭐 손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출기를 시작합니다. 빠져주고 자 그렇죠.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쪽을 다 팩감을 받자니 이 돌이 다 팩감을 견디면서 살기는 어렵고 그냥 이걸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운 좋게 살아보자 뭐 이런 정도죠. 역시나 그냥 천천히 막아갑니다. 젖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이제 바둑에서 비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비비는 건. 끊어가서 눈 모양을 없애고 나오면 단수 쳐서 그쵸. 지금 이제 조금 현란하게 두시죠. 사실 그냥 빵 따내면 됩니다. 빵 따내도 되고 이어도 되고
저는 있는 게 좀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주도록 할게요. 나오면 일로 쳐도 되고 일로 쳐도 되고 어느 쪽으로 쳐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쪽으로 칠게요. 나와주면 이제 바깥쪽으로 막아서 따면 끊죠. 이으면 뭐 이쪽 다 돌려칠 수 있죠. 어떻게 두시려나요? 따셨네요. 그러면 끊어서 이으면 이쪽을 이어서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깔끔하죠. 하나, 둘, 바둑은 이제 넷, 끝났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자, 바둑이 조금 일찍 끝났죠. 그러면 이제 가볍게 복귀를 해봐야 하는데 이게 왜 두더지가 귀엽네요. 초반은 문제가 없어요. 별다른 문제가 AI로 확인하면은 다 조금씩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목자 조금 지금 이쪽에 돌이 있어서 지금 3-3을 파이면 조금 약간 방향이 흙이 좀 자세를 잡기가 힘들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일자가 보통이죠. 이쪽을 이제 파였는데 이거 민수도 지금 이 선을 밀어서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있고 만약에 막아주면 그냥 넘어가라고 하고 머리를 때립니다. 젖히면 빠져서 넘는 게 지금 엄청나게 큰 자리가 아니거든요. 좀 자세를 잡은 모양이죠. 백도 이걸 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칸 띄고 한 칸 띄면 여기 붙이고 이때는 젖히는 게 아니라 젖히고 나서 또 지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빠져줍니다. 만약 이쪽으로 빠져준다면 백은 날일자 이렇게 둬서 모양을 키우는 거고요. 이쪽은 언제나 이렇게 당해주면 돼요. 여기 별거 없어요. 근데 흙도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게 늘고 이런 식의 행마 종종 나오니 참고해 두세요. 그러면 백은 이제 이쪽을 하나 이제 잽을 한 방 날리고 여기 젖히고 끊는 수가 있으니까 흙은 여기를 하나 받아주고 이렇게 받아준 상태에서 계속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을 막아갈 수도 있고 이 정도가 가장 보통인데 역시나 백이 좀 자세를 잡고 있어서 흙이 좀 유쾌하지는 않아요. 밀었는데 지금이라도 있긴 해야 돼요. 지금은 붙이는 건 이제 이쪽에 백돌이 있어서 여기 약점이 없어졌잖아요. 끊으면 그냥 바로 잡으니까. 이게 안 밀려 있을 때는 백이 젖히기가 약점이 있어서 다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 젖히지 못하고 빠졌는데 지금은 젖히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두고 이런 거 하나 맞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보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쪽에 자세를 잡고 있어서 흙이 좀 별거 없어요. 그래도 이게 그나마 최선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장면에서 이수가 이제 대무리수죠. 내돌의 안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를 들어가는 이런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손을 뺐다 치죠. 그러면 여길 들어오고 이렇게 젖혀 있는 AI 정석을 둔 다음 아래를 밀고 이렇게 협공을 오면 이쪽을 끊어주면 넘어가니까 막아야 되는데 있고 나서 여기서 흑이 바로 행마를 하지 못하고 이쪽을 받아야죠. 막히면 안 되니까. 받으면 내가 먼저 선공을 취할 수 있을 때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길 두고 나서 백이 이쪽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백이 이쪽을 받으면 흑이 성공을 취해서 둘 수 있는데 이쪽을 안 받고 백이 먼저 선공을 취하니까 이게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양은 비슷한데 한 수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전에는 흑이 이쪽을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받지 않고 백이 먼저 성공을 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렇게 두는 걸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유를 정확히 알고 두시지 않으면 좀 바로 이렇게 곤란해집니다. 이것도 이거 붙이는 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해서 붙였는데 지금 상황은 호구 치는 이만 못했어요. 호구 치고 이렇게 두고 좀 가볍게 나가는 것만 못했습니다. 젖혀서 밀려서는 이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 두면은 제압 당했죠. 죽었어요.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크죠. 들어간 돌이 괜히 죽은 꼴이니까. 그래서 뛰어나왔는데 여길 맞아서는 사실 바둑이 끝났습니다. 이쪽이 탈출이 안 돼요. 여기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백이 이제 머리를 때리면서 이제 눌러간 봉쇄한 모습이라 봉쇄가 됐죠. 그리고 이 정석에서부터 백이 걸친 시점부터 보면은 뭐 이 집이나 비슷하다고 치고 백이 약간 더 크겠지만 비슷하다고 치고 그냥 이쪽을 두두두두두두두 막히고 곰마 하나 생긴 막힌 것만 해도 너무 두터워서 백이 좋은데 곰마까지 생겨버렸으니 엄청난 손해죠. 뭐 이후에는 뭐 패를 하고 어떻게 저떻게 했지만 별로 의미 없는 수순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초반에 좀 내돌의 안위를 좀 살펴놓고 중후반에 힘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들 보다 보면은 이제 기력을 이제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냥 이제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기력을 늘릴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바둑을 많이 두고 사활을 이제 많이 풀고 이제 기보를 많이 놔보잖아요. 사활을 풀 때 답을 보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바둑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바둑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둑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수읽기 싸움입니다. 수읽기 싸움인데 결국 수읽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활을 풀거나 아니면 이제 대국을 할 때 열심히 두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수읽기가 강해지지 않아요. 뭐 기부 백날 논다고 해서 수읽기는 전혀 강해지지 않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건 바둑 둘 때 열심히 두는 그냥 수를 계속 읽어가면서 두는 거예요. 열심히 둔다고 해서 뭐 한 칸 뛸까 두 칸 뛸까 뭐 날일자 뛸까 뭐 이런 것도 수읽기 일종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뭐 끊으면 뭐 장문 치고 아니면 단수 치고 뭐 젖히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읽는 게 이제 수읽기죠. 사실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수읽기가 강해지는 게 1번이고 이제 2번이 사활인데 2번인 사활을 답을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사람의 습성이 수읽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수읽기를 하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한다는 게 사실은 수읽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무조건 답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수읽기를 했는데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죽은 거예요. 다만 내가 사활을 풀고 나서 이게 맞았나? 라는 의심이 들면 안 돼요. 그 의심이 든다면 수읽기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사활을 풀고 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가장 강한 기사가 당연히 신진서 구단이니까 신진서 구단이 와도 살릴 수가 없어라든지 잡을 수가 없어라든지 자기 수읽기에 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점점점 강해질수록 수읽기가 강해지는 것이고 수읽기가 강해지면 당연히 바둑 실력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사활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문제까지만 보고 그 이후의 답을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안 보고 그냥 내가 풀고 나서도 답을 보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사활 풀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와도 내 답이 맞아.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3단 대국을 하고 나면 좀 포인트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좀 다른 이제 기력 향상할 수 있는 그냥 팁, 물론 제 팁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참고만 그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적어도 도움이 안 되진 않으실 거예요. 적어도 좀 습관을 들여서 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다음 대국 때도 좀 복귀의 포인트들이 많지 않으면 제가 하나하나 팁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